오늘은 지금 61번째, 두 글자네요. 중국계. 통택중부 그랬는데요. 통택중부는 지금 계산을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눈을 지그시 감고 보면은요, 중간에 빈 중화, 이계를 보죠, 이계. 이거 이계를 보죠. 이거 좀, 이계. 이렇게 해서 소선계를 보면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서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외계 관계는 외계는 바람계고 내계는 연못이고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수면 위에 바람 부는 모습. 그러니까 이 바람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게도 미친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관계를 보면 정, 부정, 부정.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응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응이고, 얘들끼리는 비고. 그 다음에 덕으로 보면 손순이고, 요거는 기쁨. 그리고 지금 곤깨가 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손깨는 손순이에요. 손순인데, 그럼 이게 좋냐, 이게 좋냐? 그러면 난 이게 더 나아요. 왜? 얘는 겸손하게 따라가는 게거든요. 유순이 따라가는 거고요. 얘는 그냥 생각이 같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는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착한 건 요게 착한 의미가 되고, 얘는 그냥 거스르지 않는다. 할래 그러면 그래 의식적으로 하자 뭐 이 정도 의미지. 보통 여자는 약하니까 뭐 손순하고 하잖아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차라리 이게 손순한 거죠. 이거는 그냥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는 그 정도 의미가. 볼을 안 켜놨었어요? 지금 어머니? 밖이 너무 밝아서 밖이 너무 배 모양으로다가 이제 또 살펴보면 그런 정도가 되죠. 그런 정도가 되고, 한참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초, 2, 3, 4, 5, 상 그렇게 하고요. 1, 2, 3, 4 할 때 홀짝 그러면 홀은 양이 되고 짝은 음이 돼요. 짝은 음이 되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 그 자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자리가 그래서 짝의 자리에 양의 자리에 양효가 앉으면 바르다고 얘기하고, 이 자리에 음효가 앉으면 바르지 않다라고 말해요.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면 바른 거고, 이렇게 앉으면 바르지 않은 거고. 그 바르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리와 근엄하고 궁합이 잘 맞는다, 이런 정도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바르지 않다는 거는 이 초의 자리에 음이 앉았으면 남자가 아니고 약한 놈, 뭐 이 정도. 그리고 여기에 양이 앉으면 유순해야 되는데 좀 강한,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 중국계는 글자가 두자예요. 두자인데, 그래서 이제 또 이 중 하면은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되게 쉬운 글자인데, 이것도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거 뭐 또 해석이 무진장 많아요. 가운데, 안, 속, 사이, 진행하는 중, 도중, 그런 의미, 마음, 심중,
몸, 신체, 내장기관, 중도. 그 다음에 절반도 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장정도 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소리예요. 그리고 관하의 장부, 안건 뭐 그런 것도 중이라고 말한다 그래요. 그리고 가운데 뜬 것도 중이라고 얘기하고 중매하고 중개하는 것도 중이라고 해요. 나라의 중심이 지금 자기네 천하의 중심이 중국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 둘째 다음은 아마 이자하고 가차해서 쓰는 거 같아요. 이자 가차해서 쓰는 거. 가운데 있는 것도 중이라고 말하고. 딱 들어맞는다 하는 말 할 때도 중이라고 말하고. 또 뭐 던져서 딱 맞추는 거 적중하다 할 때 그때도 중이라고 합니다. 또 합격하다는 말도 그렇다 그래요. 또 해당하다, 응하다, 뚫다, 바르다, 굽다, 가득차다, 이루다, 이루어지다, 고르다, 고르게 하다, 간격을 두다, 해치다 이렇게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이 중을 일부 한자로 된 명사 다음에 붙여서 그 명사의 뜻이 계속 되고 있는 그 과정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등급 같은 것을 상중, 하로 구분하고 그 가운데 등급을 중등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장기판, 이거는 장기 보시는 분은 아나요? 저는 뭐 처음 보는 소리인데 장기판에서 끝으로부터 둘째의 가로줄을 중이라고 그러네요. 장기판. 그런가? 맞지? 그러니까 맨 뒤에서 두 번째면 중궁 있는 데가 중궁 있는 데는 그걸 중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도 중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자요. 부자는 밑불부 그래요. 밑불부를 했는데 처음에 배울 때 저 밑부대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어요. 엄청 오래 되고 나서 이제 조금 뭐 그런가 싶을 정도 됐는데 저거는 이제 글자를 모양을 보면요. 요거는 그죠? 발톱, 손톱, 발톱 쪽 그렇게 되죠. 그리고 밑에 아들 자자예요. 아들 자자. 근데 요건 무슨 소리냐면 그릴 수 없어요. 요 밑에 새끼를 말이야. 알이 이렇게 들어있다. 네. 요 모습이, 요 모습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 관계가 어떠냐면 이놈은 아무 생각 없이 내뱉기는 믿음이고요. 이놈은 아무 생각 없이 보호하는, 그러니까 무슨 뭐 이익이 되고 돈해가 되고 뭐 이런 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 새끼를 끌어안고 앉는 믿음이 되는 거고, 이 새끼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내가 부모를 정해서 만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맡기는 믿음이에요. 요놈의 믿음은 요놈의 믿음은 양의 믿음이 되고 요놈의 믿음은 돈의 믿음이 돼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양효에 나오면 자기 완력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효에 여기 믿음이 나오면 그냥 무장해제,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요 부는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 중에서 저거 말고 이런 믿음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사람 간의 관계이죠. 사람 간의 관계. 서로 신의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늘에 대한 믿음. 그거는 봐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 공경하다 할 적에 그죠? 그런 믿음은 이제 그런 쪽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보면 미쁘다. 미쁘다는 말이 믿음성이 있다. 아까 여기서 서로 믿음성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믿음의 관계. 그걸 미쁘다라고 말한다는데요. 붓다, 달리다, 알이 깨다, 기르다, 자라다, 빛나다, 껍질, 겉껴, 알, 씨, 뭐 옥이 빛나는 모양, 뭐 이런 것도 쭉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계는 그러면 이제 중과 이제 이 부자가라 이제 이야기를 해요. 중을 지키기 위하여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중을 지키기 위해. 이제 금방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데요. 믿음을 나타내는 말은 성, 신, 정, 부 이렇게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되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고 공경하는 마음과 뭐를 해야 되고 미쁜 마음으로 믿음성 있는 마음으로 뭐를 해야 되고 다 같은 말인데 뉘앙스는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리고 중은 이제 아까 그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중과 할때 이 중은 그럼 어떤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런 거, 마땅한 거, 그리고 그 옳은 그거를 이제 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분자를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손과 택의 합한 자인데 새가 알을 발로 위치를 바꾸면서 품의 뜻이 있습니다. 새가 알을 까기 위해서는 온갖 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분자입니다. 믿음성 있는. 배의 모양을 배성괴로 보면 배성괴라는 거는 육효괴로 합쳐진 거로요. 보면 가운데가 비어 있는 이 허중의 모습입니다. 요 모습이요. 이런 중의 모습입니다. 또한 소성괴로 보면 내 외계의 중이 실한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를 큰 통으로 보면 가운데가 뻥 뚫어져 있는 모든 것을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요걸 나누어서 각각으로 나눠보면 딱 양이 실한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허실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주역에서 음양은 세상을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딱 대대되는 관점에서 나누어서 보고 있죠. 다양한 것들을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 담을 수 있습니다. 태극은 만사 만물을 품고 있습니다. 태극은 모든 게 하나다, 이제 하나에서 출발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거를 둘로 나누어서 말을 한다면 다양한 것들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음과 양과 음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요. 체와 용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과 허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앞쪽 부분은 양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뒤는 음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이렇게 나누면요. 실과 허로 나누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와 빈으로 나누기도 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또 이치와 기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기라는 거는 형성하고 있는 모든 사물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기는 공기가 아니고 이는 그렇게 되는 까닭이고 기는 그렇게 된 까닭에서 나와서 뭔가 이루어진 것 그것을 기라고 말합니다. 이기론 할 적에 저의 얘기입니다. 이기론 할 적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가 먼저냐 기가 먼저냐 이게 이제 그 이기론의 그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기론에 관한 이야기들이요. 성과 생과 성 태어나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수학 또 주요 경우로 치면 상경과 하경의 관계 요게 딱 그 같은 종류를 나누어서 나누어 놓은 관계예요. 그런데 이 관계들은 불가은 불가운이죠. 멀어질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고 이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그런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그런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적군이 없으면 이기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혼자 있는데 이긴 머리가 그냥 있는 거죠. 승리, 뭐 패배 이런 게 자체가 있을 수 없잖아요. 손이 있으면 바닥이 없이 등만 있을 수 없고 등이 있으면 당연히 바닥은 당연히 거기 있는 거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좋고 음이 좋고 이런 관계가 아니죠. 남자 혼자서도 세상이 없는 거고 여자 혼자서도 세상이 있을 수 없고 남녀가 있어야 세상이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서계전에서 중구는 지금 서계전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절제하면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 60번째 절개가 있었잖아요. 절개 다음에
중국계가 순서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믿음이 생긴다. 절도가 있고 절제가 하면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절계 다음에 중국계로 받았다. 절도가 있고 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시간을 딱딱 맞추면 그 다음부터는 미리가 잘 기다려야 돼요. 시간 딱 시계 딱 꼭 맞춰서 가는데 그게 시간에 관한 약속이고 믿음이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믿은 뒤에 행할 수 있으니 위에서 믿어 지키면 아래가 믿어 따르니. 무슨 소리냐면 위에 있는 이 소음계가 믿음을 아래로 내리면 이 밑에 있는 이계가 기쁘게 따르는 그런 현상, 기쁘게 따르는 그런 현상. 내외계의 덕을 보면 외계는 바람으로 손순을 의미하고 내계는 기뻐함을 의미합니다. 또 괴의 상징으로 보면 외계는 바람이고 내계는 연못입니다. 위에서 바람이 불면 수면 아래도 가뭄이 되어 따르는 모습이 중국계의 개상을 바라본 모습이다. 감흥한다는 것은 느껴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바람이 불면 물속의 다양한 생물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칩니다. 군중이 많아도요, 멀리 있어도 멀리서 눈 한번 딱 마주치면 그 사람만 딱 보여요. 많은데 그게 감이죠. 그게 감이죠. 그러니까 그죠? 많은 사람 중에서 이쁜 여자만 얼굴에 딱 보이네. 그래서 딱 땡기하고 주파수가 딱 맞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만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또 대성계로 말해보면 중허가 되어 믿고 따르는 모습이 됩니다. 뭐죠? 얘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고 따르는 마음, 나를 비우고 믿고 따르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또 소성계로 말해보면 내외계의 구호와 구이가 실을 얻은 모습입니다. 실한 모습이죠. 두 개가. 그래서 마음을 비웠다는 것은 믿음의 근본이 되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실한 이치가 있다.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충실히 믿는 거예요. 충실히 믿는. 그거를 이제 실한 이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역을 공부하는 이치로 비유하면 중실은 국리공부. 실하다는 건 국리공부이고 국리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책 펴놓고 앉아서 공부하는 게 실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중허는 뭐냐 하면 허는 진성공부. 국리진성하여 이지연명하니라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진성공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부. 곧 신성무경. 그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을 또 다르게 하자면 지와 행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런 것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지와 행이 일치될 때 지행일치, 지행합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데 하는 짓은 개차반이다 이러면 그런 배우라 많아요. 알면 실천해야 되는 거죠. 몰라서 못하는 걸 할 수 없는데 알고서도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알면 실천하는 것. 그것이 도통 무아지경이다.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딱딱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게 도통한 거고 무아지경이 된 거고. 이러한 상태를 성인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중국계를 이계의 배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배연. 그러니까 요 괴가 괴를 크게 뻥 튀어놓은 게 이거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배연 기수 하는데요. 요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거리대를 쪽에 보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 높이 요거 알면 이거는 계산으로 당연히 나오죠. 이 얘기입니다. 이 계열이라는 말. 우리
시초점 할때 대연지수 뭐 50이니 뭐 하고서 나오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안으로 밝아서 내문명하여 지금 저 이괴가 가운데가 밝은 모습이니까요. 내문명하여 세상을 훤하게 알고 있는 현인에 비유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중국계는 가운데 두 혀가 음혀로서 비어 있으니 배의 모습으로다가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가운데가 비어있고 뭔가를 감고 푸고 신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할 수도 있고, 근데 가운데가 비었으니까 빈대다. 빈대다. 예? 예, 뭔가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주역 상경의 개의 순서를 살펴보면 상경은 건곤으로부터 시작해서 물 가운데에서 대자연이 탄생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건곤괴는 별도고 건곤괴는 숫괴로서 별도고 나머지 8개를 보면 전부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물로부터 나왔다 하는 이야기도 여기서 되고요. 아이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또 생명도 물에서부터 출발, 요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부터 출발해서 땅으로 기어올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다. 그리고 그 작용은 물과 불이 만나서 작용이 이루어졌다. 물과 불의 작용으로 환경이 마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27번째 살레 입기를 보면 저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물물이 만나서 그래서 29, 30번째 가서 다시 수화가 이렇게 엮여서 물과 물로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경은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체가 된다고 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하경의 괴의 순서를 살펴보면 상경은 형이상학이고 이제 선천이고 그런데 하경은 형이야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설명이에요. 다시 하경의 궤도를 살펴보면 31번째, 32번째에서 하만께에서 남녀가 서로 만나서 41번, 40번째 손익계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 관계죠. 지금 이것도 보면 이렇게 살짝 덜고 보면 이렇게 보이고 그렇죠. 이렇게 살짝 덜고 보면 이렇게 보이고 요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구는 대리의 모습이고 이가 큰 것의 그런 모습이고 또 지금 62번째 다음에 나오는 소관은 큰 감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지금 이런 모습이 되고 이거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비행기의 모습, 뭐 새의 모습, 그렇죠. 이거 새, 날개, 몸통 그런 모습. 상경의 마지막과 하경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상경의 마지막은 수화가 따블이 된 모습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수화가 상작된 모습이죠. 서로 섞여 있는 모습. 수화가 모든 것들을 제어를 한다, 관여를 한다. 불이 들어가면 아예 변화시켜서 없애기도 하고, 물에다가 쓸어버리기도 하고, 물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불보다는 물이 우선이다. 상경은 마지막에 수화가 중첩되어 있고 그것이 체가 되고 하경은 마지막에 수화가 상잡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용이 됩니다. 상경은 체가 되고 하경은 용이 되고 체용관계도 옛날 이걸 배우기 전 논리로 보면 뭔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도 이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체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본질, 용은 그게
활동을 해서 뭔가 되는 모습,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걸 배우기 전에 상태 그냥 생각을 하면 채용이 왜 서로 대가 되지?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외워야 돼. 처음에는 외우고 시간이 가다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조금 들어갈 거예요. 채용 관계는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물과 물은 상대가 되고 딱딱한 거와 물렁한 건 상대가 되고 근데 채는 몸체고 용은 행동인데 그게 반대가 된다는 게 잘 안 돼요. 해보니까 그냥 외워야 돼. 그냥 외우고 시간이 가다 보면 그냥 슬그머니 받아지는 걸로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주역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과학적으로 많이 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다르게 얘기해요. 왜 되는지? 그 성경에는 그게 뻥이 실제라고. 많이 되는 딴 건 난 모르겠고 창세기만 쳐다보는데 일주일 동안에 하늘이 만들어냈는데 말이 돼? 이것도 그런 얘기야. 이걸 과학에서 자료내면 당신이 들고 있는 자가 다른 거야. 자가 틀렸어.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그렇지. 이거에 맞는 자를 가져와서 돼야지 맞는 거죠. 그 결국은 자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나름대로의 규칙은 있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의 규칙. 근데 주역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입 벌리는 데는 말이 달라요. 걔나 저나 아무렇게 떠들어도 다 주역이야. 에이 말도 안 되죠. 아는 사람이 떠드는 말은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그 말이 되고 모르고서 떠드는 말은 남이 한 거를 보고 읽어도 숨소리가 달라서 그건 틀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상경을 건철이라고 하고 하경을 후철이라고 합니다. 상경을 하늘의 말씀이라고 말해도 될 거고 하경을 인간 세상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해도 될 겁니다. 믿음을 갖다라고 라는 말을 하다가 조금 멀리까지 왔습니다. 계산의 배열이 오묘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64개 순서대로 들여놓은 게 그게 그냥 짤짤이 흔들다가 쫙 펴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중이죠.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주역 상하경의 배열이 천지대하 대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제 상하경이요. 이 구조를 이제 보면은 상경 아이씨 딱 하냐 상경 하경 이렇게 선우천이 있죠, 그죠? 그리고 각 개별로다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한 내지가 그냥 하나라고 쳐요. 그러면 각 표들은 다시 요 안에서 이렇게 요동치죠.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한번 좋은 얘기했다 한번 나쁜 얘기했다. 결국 뭐냐면 음과 양의 이야기들이에요. 이 전체는 태극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양과 음이 되고 여기에서 요 하나에서도 요건 음이 되고 요건 양이 되고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어떻게 가냐 하면 도전으로 넘어가죠. 도전으로 뒤집어진 걸로 넘어가다가 가다가 뒤집어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뒤집어도 똑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배합으로 갑니다. 상대되는 짝으로다. 그렇게 이게 순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 말이 좀 그래요. 중도는 마음을 다해서 마음 없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마음을 다해서 믿는데 사심 없이 비웃다고 호박씨 가는 마음이 이만큼 없이 그런 믿음이 중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